네, 장 막판까지 양시장 강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970선에서 등락 이어가고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가 1976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95% 상승한 1975.26포인트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3% 오르면서 675.69포인트 선에서 예상 체결가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특징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아주 강합니다. 다 전반적으로 상승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2.4%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4.6% 급등권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기 5% 오르고 있고요. 또 LG디스플레이도 한 3.5% 강세권입니다. 자동차도 계속 어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한 5% 올라 있고요. 현대위아는 이틀 만에 한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일유아라든지 만도, 그리고 모비스, 기아차까지 좋은 흐름이고요. 글로비스도 좋습니다. 화장품과 제약 쪽 좋은데요. 한미약품이 5% 급등권에 있고요. 또 코스맥스도 한 5%가량 강한 흐름 나와 있습니다. 조선 쪽은 중공업 사장이 엔지니어링하고 합병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한 것이 글쎄 호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중공업이 삼성중공업이 11% 급등 나와 있고요. 또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까지 흐름이 양호합니다. 현대중공업도 한 7% 급등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역시 한 7% 정도 올라 있고요.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도 한 6% 이상으로 강한 흐름 나와 있습니다. 포스코도 한 3% 올라 있고요. 또 신한지주도 신용등급 얘기 나오게 되면서 한 4%가량 급등권에 있습니다. 증권 쪽은 미국에서 금리 관련 부분들이 좀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NH하고 대우증권이 한 6% 올라 있고요. 건설 쪽은 현대건설이 거의 10% 급등입니다. 그리고 GS건설과 대림산업도 한 8%가량 강세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밖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623개의 종목이 상승했고요.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쌍방울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중국과 합작해서 중국 기업과 합작해서 제주도에 좀 리조트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끝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장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18% 넘는 기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나란히 상승했었죠. 삼성중공업과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합병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면서 오늘장 동반 상승했습니다.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1% 넘게 올랐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18%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 좀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역시 상승한 종목이 많았죠. 768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고 3개 종목이 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다른 종목들 어떤 점이 특징적이었을까요? 허 의원님. 예, 자 코스닥 대형주들 보시면 일단 바이로메드 한 5% 정도 올라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좋았던 상황에서요. 시장 평균보다는 좀 좋지 않나 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나 파트론 같은 경우도 한 4% 와 있습니다. 그리고 웹젠이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에서도 혼자 좀 강한 흐름 나와 있고요. 메디톡스는 네, 이렇게 9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흐려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늘 시장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좋은 기세를 보여줬는데요. 좀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S&P 쪽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승한 점, 이 부분도 좀 호재다라는 평가도 오늘 좀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30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부분 오늘 좀 단발적인 모습이었을지 내일도 좀 흐름이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좀 되는 시점인데요.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팔았던 좀 대형주들, 수출주들을 좀 많이 사들이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환율 종가, 좀 원달러 환율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 마감 상황은 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15원 80전이 하락했습니다. 10원 80전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1,175원 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허 의원님. 네. 역시 뭐 시장 항상 봅니다만 시장은 새로운 재료에 열광을 한다는 것이 또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상향권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재료였는데 이게 뭐 아주 돌발로 나오면서 지수를 뭐 끌어올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10월물이 지금 본격적으로 거래된 지가 한 4거래일밖에 안 됐는데요. 오늘 OTM 콜이 놀라지 마십시오. 센 거는 8배, 하루 만에 8배가 나왔고요. 좀 약해도 한 5, 7배가 다 바깥쪽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폭등했던 장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정말 대단한 시세를 또 옵션 쪽에서는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예전 같으면 제 기억에 이 정도 재료면 외국인이 하루에 한 3천억, 5천억은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금리 부분이 걸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선물 쪽에서 한 8천 개약 샀기 때문에 뭐 약간은 뭐 3천억 이상은 해줬지 않나 이렇게 심층적으로는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이제 금리 문제를 따져보면 외환 쪽 애널리스트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은 9월에는 올린다. 그래서 어제 달러가 강세로 마감이 됐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최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성명을 하면서 래핑을 할 거다. 미국 쪽에서, 연준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제로에서 0.25이던 금리가 예를 들어 0.25로 올린다고 해도 0.25 내지 0.5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약간은 시황이 기울게 되면서 별 충격 없이 지나갈 것 같다. 이후로도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올릴 거기 때문에 여전히 최저금리 상황은 이어진다라는 그 약간은 안도를 하게 되는 분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 30년사에서 어제와 같은 캔들의 모양새, 차트 배열에서의 구간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오늘 뜬금없이 신용등급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아주 세게 급등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21선도 하루 만에 돌려놔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는 더 좋아지고 모양도 이뻐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냐 코스닥 중소형주냐의 갈림길에서는 일단은 8월 24일 이후에 대형주가 상당히 오늘까지 치고는 올라왔는데 이후로도 이게 강하게 뻗쳐줄지 아니면 약간은 중소형주랑 코스닥의 시장 자리를 다시 한번 또 내주게 될지는 내일 이후로도 좀 점검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마감됐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오늘장 0.81% 상승하면서 18,171.60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53% 밀리면서 2,989.2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통 시황센터로 가보죠.